자, 이제 경우의 수로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방정식이 끝났고요. 경우의 수랑 행렬만 남은 상황인데, 경우의 수하고 행렬이요. 경우의 수 최대 2번, 아니 최대 3번. 아마 2번 안에 끝날 거고요. 행렬도 2번 안에 끝날 거예요. 그래서 기말 범위 다 마무리를 하게 될 텐데, 경우의 수가 어렵게 나오면 진짜 한도 끝도 없이 어렵게 나와요. 근데 쉬운 거는 진짜 한도 끝도 없이 쉬워요. 격차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쉬운 문제하고 어려운 문제 난이도 이 차이가 엄청 나니까 연습할 때 어려운 문제까지 다 보셔야 될 겁니다. 알겠죠? 자, 일단 경우의 수 처음에 들어가 봅시다. 처음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페이지는 아마 120페이지인가? 121페이지인가? 그거 펴시면 되겠고요. 필기노트에 적어 봅시다. 자, 먼저 경우의 수입니다. 경우의 수에서 가장 첫 번째로 볼 거는요, 우리가 합의 법칙이라는 것과 고비 법칙이라고 하는 걸 볼 거다.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합의 으악! 깜짝이야. 합의 법칙입니다. 오늘도 놀람 하셨고요. 자, 합의 법칙이다.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경우의 수를 볼 때 어떤 사건이라고 하는 거가 나오는데, 사건 2개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사건 A와 사건 B가 있다. 2개의 사건이 있는데, 이 2개의 사건이 동시에 나오지 않을 때입니다. 동시 사건이 아니다. 동시에 성립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럴 때 A가 일어날 경우의 수가 있어요.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 M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 다음은 사건 B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B라고 한번 해볼게요. 사건 B가 일어날 경우의 수. 얘를 사건 N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2개가 있을 때 얘네들은 우리가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총 경우의 수가 M 더하기 N이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다. 자, 글로 보면은 지금 되게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사건 A가 있고 B가 있는데 왜 2개를 더하지? 라는 게 될 겁니다.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옷을 입을 거야. 옷을 입는데 긴팔 셔츠가 있고 반팔 셔츠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긴팔 셔츠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반팔 셔츠 3개가 있다. 자, 윗옷을 입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개일까? 라는 거야. 자, 레이어드 같은 거 생각하지 마. 그냥 긴팔이랑 반팔 둘 중 하나를 입는 거야. 알겠지? 얘네들 각각들 사건이야. 얘가 사건 A, 얘가 사건 B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자, 긴팔을 입는 거, 반팔을 입는 거 2개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어.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경우 총 2개랑 여기에 있는 경우 총 3개 해서 윗옷을 입는 경우의 수가 총 5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라는 걸로 합의 법칙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고비 법칙을 한번 보도록 하자. 자, 합의 법칙을 봤고요. 이제 고비 법칙입니다. 이 고비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사건 A라고 하는 것과 사건 B라고 하는 게 있을 때 얘네들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건 A와
사건 B가 있을 때 얘네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동시에 일어나는 거다. 자,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마찬가지로 M이라고 해볼게요.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M. 그 다음에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N이라고 해볼게요. B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총 N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네들은 총 경우의 수가요, 곱의 법칙으로 해서 두 개를 곱하는 거예요. 총 경우의 수는 N 곱하기 M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얘네들도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제는 긴팔 셔츠가 3개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은 바지가 총 4개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셔츠를 입는 것과 바지를 입는 것은 두 개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죠. 그리고 반드시 동시에 일어나야 되죠. 위도만 입거나 바지만 입으면 그건 미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두 개는 반드시 동시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곱의 법칙으로 사용을 한다. 자, 그래서 긴팔 셔츠를 입는 경우의 수 총 3개, 바지 입는 거 총 4개야. 그래서 입을 수 있는 경우는, 총 사건은 입을 수 있는 경우는 총 12개라는 거지. 3 곱하기 4 해서 총 12개의 조합으로 우리가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건 곱사건이고요. 두 개가 따로따로 일어나는 것,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 얘네들은 합사건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합사건, 곱사건, 얘네들이 글자로 적힌 정의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문제를 풀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와닿아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곱해야 되고요. 자연스럽게 더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자, 일단 뒤로 넘어가서 경우의 수를 한번 쭉 보고 순열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 유형 1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124페이지에 유형 1번으로 넘어오시죠. 자, 유형 1번을 보시게 되면요,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합사건이라고 하는 걸 보는 겁니다. 문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1, 2, 3, 4, 5, 6, 7 중에서 서로 다른 두 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을 할 때 두 자리의 자연수를 만든대요. 12자리 숫자와 1의 숫자의 곱이 5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구한다. 자, 두 개의 자리가 있어요. 얘가 12자리, 얘가 1의 자리예요. 자, 그러면 얘네 두 개를 곱해서 5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나? 반드시 하나는 5가 들어가야 되겠다. 왜냐? 5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5의 배수가 들어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처음 경우에 얘가 5가 들어갔다 생각해보고요. 다음 1의 자리에 5가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거 총 몇 개죠? 들어갈 수 있는 게 총 몇 개가 될까요? 서로 다른 두 개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5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죠. 그죠? 7에서 7개 중에서 5라고 하는 거를 빼주면 총 6가지가 나오겠다. 51, 52, 53, 54, 56, 57 총 6개죠. 자, 그 다음에 1의 자리에 5가 들어갔다.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총 몇 개죠? 얘도 6가지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뭐가 합사건이냐? 이걸 두 개로 나눠 봤을 때 얘랑 얘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 그죠? 위에 10의 자리가 5인 경우, 밑에 1의 자리가 5인 경우 두 개가 서로 다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더해주는 거죠. 6 더하기 6 해서 총
총 12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라는 걸로 합사건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유형 2번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유형 2번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방정식과 부등식의 해의 개수입니다. 얘 별표 하나 해주시고요. 얘네들은 반드시 시험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계여고 친구들, 특히 부교재니까 더 잘 봐야 될 거예요. 자, 4번 문제로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 A, B가 있다. 두 개를 던져서 A 주사위에서 나오는 거는 스몰 a, B 주사위에서 나오는 거는 스몰 b라고 했을 때 10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뭐가? 5a 더하기 2b라고 하는 게. 그리고 얘가 21보다는 작거나 같대요. 자, 얘 만족시키는 순서쌍을 구하는 거야. a, b라고 하는 순서쌍을 구하는 건데 A가 주사위 A를 던져서 나온 숫자야. B가 B를 던져서 나온 숫자야. 얘네들이 이 사이 범위에 들어가야 된다. 이해됐지? 됐지? 자, 그래서 얘네들 순서쌍을 구할 때는 5가 더 크지. 맞아? 5가 더 큰 숫자를 기준으로 잡아서 우리가 경우를 나눠주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A라고 하는 게 1일 때야. A가 1이 나왔어. 그러면 이 자리 5A 대신에 5를 집어넣어 주는 거거든? 그럼 남아있는 게 2B잖아. 2B라고 하는 게 되고 모든 항들에 5를 빼주게 되면 5보다는 크거나 같아. 맞지? 자, 그 다음에 21에서 5를 빼주면 16보다는 작거나 같겠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2를 나눠주면은 B라고 하는 거는 2분의 5보다는 크거나 같고 8보다는 작거나 같겠네? 그럼 스몰 b로 우리가 가능한 값은 뭐가 있을까? 얘 2.5지. 2.5보다는 커야 돼. 3 가능하지. 다음 4 가능, 5 가능, 6 가능, 7 가능하지. 끄덕거리지 마. 주사위는 6까지야. 그죠? 자, 그래서 3, 4, 5, 6이 가능하다. 언제? A가 1일 때. 다음 두 번째 A라고 하는 게 2일 때를 보도록 할게요. A가 2라고 하면은 가운데 들어갈 게 10이겠다. 10 더하기 2b네. 모든 항에 10을 빼주게 되면 2b라고 하는 거는 0보다 크거나 같고요. 11보다는 작거나 같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b라고 하는 거 구하게 됐더니 b는 0보다 크거나 같고요. 2분의 11보다는 작거나 같겠다. 따라서 b로 가능한 이 값은 1부터 해서 2, 3, 4, 5까지는 다 가능하겠네. 6은 안 된다. 그지? 그래서 A가 2일 때 총 5개가 가능하다. 마지막은 아니고요. 다음 세 번째 A라고 하는 게 3이다 라고 했을 때 5A는 15입니다. 마찬가지로 빠르게 계산 한번 해볼게요. 2B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5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6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따라서 B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걸로 가능하죠. 자, B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주사위 눈입니다. 가능한 거 1, 2, 3이겠죠. 자, 마지막 A라고 하는 게 4일 때입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 있는 게 20 더하기 2B가 되면서 이 B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10보다는 더 크거나 같고요. 20 빼주면 1보다 작거나 같죠. 그죠? 양변 2로 약분하게 되면 B라고 하는 게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고요. 마이너스 5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얘 주사위 눈이거든요. B로 가능한 값? 없죠. B로 가능한 거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사위 눈에서 가장 작은 건 1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경우부터는 안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총 경우의 수는 1,3, 1,4, 1,5, 1,6 총 여기서는 4가지가 나오고요. 여기에서는 총 5가지 나오죠? 그 다음은 3가지가 나오죠. 자, 지금 이렇게 나눠 놓은 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거. 얘네들 공통으로 나올 수가 있니? 안 되잖아. A라고 하는 눈이 1이 나왔을 때, 2가 나왔을 때, 3이 나왔을 때 따로야. 공통으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4가지, 5가지, 3가지를 합사건으로 만들어서 총 12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 라는 걸로 경우의 수를 구해주는 거야. 얘가 합사건이야. 대표적인 문제야. 알겠죠? 합사건이 가장 대표적인 문제다. 자, 그럼 7번 문제를 직접 한번 풀어볼까요? 7번 문제 풀어봅시다.
자, 7번 문제 봐봐. 여기에는 이 부등식에서 x는 3이라고 하는 거를 대입해서 얘네들이 만족하게끔 하는 a와 b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한다, 그지? 그러면은 만족돼야 되기 때문에 먼저 x에다가 3을 대입해 보는 거야. x 자리에다가 3을 대입하게 되면은 이 부등식 자체는 9-12a 플러스 5b라고 하는 게 0보다 더 작다라는 걸로 계산이 되겠다, 그지? 자, 얘가 0보다 작아야 돼. 먼저 첫 번째, 지금 a의 개수, b의 개수 중에서 뭐가 더 커? 절대값 자체는 a가 더 크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a라고 하는 거를 기준으로 잡아줘야 문제가 편해. 그래서 a에다가 먼저 첫 번째 1을 대입했을 때를 보도록 하자. 자, a에다가 1 대입하게 되면은 얘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게 되겠다, 그치? 오른쪽으로 넘겨서 5b라고 하는 게 3보다 작다라는 거. 이해가 되겠네? 맞아요? 자, 그래서 얘는 만족이 될까요? 만족되는 거 b값 봐봐. b는 5로 나눴을 때 5분의 3보다 작아야 돼. 하지만 우리는 1부터 5까지가 사용되어 있잖아. 표시가 되어 있잖아. 얘 만족시키는 b값 없지. 얘는 불가능한 경우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다음 두 번째. a라고 하는 게 2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면은 마이너스 24가 되면서 얘가 마이너스 15가 되겠다, 그지?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넘기게 되면은 5b라고 하는 게 15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야. 이해돼? 자, 그러면 b라고 하는 거 5로 약분해서 b가 3보다 작다가 돼. b로 가능한 거는 1과 2겠다, 그지? 그치만 1부터 5까지 하나씩만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치? a가 2라고 뽑혔기 때문에 b는 2를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2,1이라고 하는 순서상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다음 a라고 하는 게 3이다 라고 생각해 볼게. 9에서 36을 빼요. 그럼 마이너스 27이다, 그지? 오른쪽으로 넘기면서 5b라고 하는 게 27보다는 더 작다가 되는 거야. 그럼 b는 5분의 27보다는 더 작다가 되겠네? b로 가능한 게 1, 2, 3, 4, 5가 되겠지. 근데 a가 3을 차지했으니까 얘는 안 되겠네? 하나, 둘, 셋, 4개다, 그지? 여기서 총 4개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a라고 하는 게 4라면 여기에는 a 값이 더 커지지 않을까? 그지? 여기에 있는 값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는 거잖아. 맞아요? 자, 따라서 a가 4가 들어가면 어쨌든 27보다 더 커야 돼. 그럼 b로 가능한 거는 1, 2, 3, 4, 5인데 a가 차지한 4 제외하고 5도 마찬가지지. 그치? 마지막으로 a가 5라고 했을 때 b로 가능한 값은 1, 2, 3, 4, 5인데 5를 제외한 1, 2, 3, 4가 되겠다. 4가지, 4가지, 4가지다. 그치? 12가지에 얘 하나 포함하면 13가지가 된다라는 걸로 문제가 풀리는 거죠. 이해됩니까? 네. 자, 좋아요. 자, 넘어갑시다. 고비법칙으로 넘어갑니다. 자, 유형 3번 고비법칙. 사건 A, 사건 B가 있을 때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때 우리가 고비법칙이라고 하는 걸로 사용을 한다. 그지? 자, 먼저 대표 문제 8번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8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자, 1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의 합과 곱이 모두 다 짝수래. 곱해서 짝수고 더해서 짝수래. 그러면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는 각각 홀수 짝수 어떤 게 돼야 돼? 짝수. 둘 다 짝수가 되는 거지? 네. 그치? 짝수와 짝수가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10의 자리 숫자로 가능한 숫자 총 몇 개일까? 우리가 자릿수 정할 때는 0부터 9까지의 숫자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 그지? 그 중에서 짝수인 거 2, 2, 4, 4, 6, 8 총 4가지입니다. 자, 1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거 0은 제외한다라고 해놨잖아요. 나 조건에. 얘도 마찬가지로 2, 4, 6, 8 총 4가지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여기에 있는 10의 자리 숫자를 구할 때 10의 자리 숫자 정했지, 1의 자리 숫자 정했지, 이 두 개가 따로따로야?
아니지. 하나로 같이 나와야지만 10의 자리 숫자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 동시에 나와야 되는 사건이야. 두 개를 곱해서 총 16가지가 된다 라는 걸로 곱사건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지. 됐니? 좋아요. 자, 그 다음은 곱사건이 조금 활용적인, 조금 더 심화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3번 문제. 13번 문제를 보게 되면 한 개의 주사위를 4번 던져서 나온 수를 A1, A2, A3, A4라고 한다. 이때 4 이하의 모든 자연수 n, 4 이하의 모든 자연수 n이야에 대해서 an이라고 하는 게 n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4 이하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기 때문에 이 n이라고 하는 거 A1이라고 하는 게 1보다 더 크거나 같겠죠? 그죠? A2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2보다 크거나 같을 겁니다. 그 다음 A3이라고 하는 거 얘는 3보다 크거나 같고요. A4라고 하는 거는 4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그러면 A1, A2, A3, A4까지 순서상을 구하는데 A1으로 가능한 숫자는 총 몇 개일까? A1으로 가능한 숫자는 총 몇 개일까? 여러분들, 저 여기 있거든요. A1으로 가능한 개수 총 몇 개일까요? 한 개. 한 개. 4개죠? 아, 3개죠? 저인가? 아, 기본에 있는 모든 숫자에 끄덕이거든요. 자, 봐봐. A라고 하는 거, AN이라고 하는 게 주사위 눈이야.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숫자야. A1이라고 하는 거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A1으로 가능한 숫자가 몇 개? 6개. 6개. 1, 2, 3, 4, 5, 6 다 가능하잖아. 네. 그지? A2로 가능한 거는 몇 개? 5개. A3는 4개. A4는 3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얘네들 순서상이기 때문에 한 번에 같이 나와야 되는 경우의 수다, 그지? 이 사건, 얘 사건이 한 번에 나와야 되는 거야. 합사건 아니고 곱사건이다,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전부 다 곱해준 게 총 경우의 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얘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면 편해. 5라고 하는 걸 항상 같이 껴놔. 2개 곱하면 30이지? 얘 곱하면은 12야. 2개 곱해서 360까지가 나온다. 라는 걸로 쉽게 계산할 수가 있다. 5라고 하는 걸 잘 이용하면은 곱셈이 쉬워집니다. 자, 여기까지. 유형 5번. 유형 5번까지만 보고 잠깐 쉬는 걸로 할게요. 자, 유형 5번으로 넘어가시죠. 옆에 필기노트 준비. 승범이는 재밌게 잘 보고 왔나요? 네. 이겼어? 예선을 했습니다. 어? 레전드 패를 했다고? 결승이었거든요. 결승이었어? 네. 그래서 1, 2학년 나갔는데 몇 등? 10대 어. 지금 1회 초에서 6점 먹기. 나머지 게 아주 비행했어. 선발 투수 어떡하냐? 선발 투수 29개 던졌는데 6점을 냈어. 이거 감사합니다 했어. 안타깝다. 그런 아픔이 있어야 발전하겠지, 걔도. 이제 상황이 발전을 모르는 느낌. 저랑의 의견은 관계없습니다. 저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승범이는 없답니다. 그분 힘내시고요. 자, 유형 5번 보시게 되면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요. 얘 필기노트에 뭐 다른 거 하나만 같이 적을 테니까 한번 적어봅시다. am제곱 곱하기 bn제곱이에요. 자, 얘는 하나의 어떤 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총 2가지의 경우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먼저 첫 번째로 물어보는 거는 약수의 개수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물어볼 수 있는 거는요. 약수의 총합입니다. 약수의 개수와 약수의 총합 문제인데요. 먼저 약수의 개수, 얘는 어떻게 구할 거냐? 사실 이게 중1 때 했던 거거든요. 기억나실까? 약수의 개수 몇 개예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지수에다가 플러스 1 한다고 곱해요. 오, 역시. 지수들 m과 n이잖아요. n 플러스 1 곱하기에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약수의 총 개수입니다. 정확합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 얘까지는 쉽거든요.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구할까요? 얘가 여기서 처음 아마 할 겁니다. 물론 중1 때 좀 심화 과정을 했다면 얘까지 했을 거예요. 약수의 총합은요, A의 M제곱이라고 하는 거를 1부터 해서 얘네들 거듭제곱들을 다 더할 거예요. 그 다음은 B의 N제곱도 마찬가지 1 플러스 B 플러스 B제곱 해서 BN제곱까지 다 더한 것들 두 개를 곱해주는 게 약수의 총합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약수의 총합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그렇게까지 큰 숫자는 주지는 않을 거예요. 한 두 개 곱해서 1000단위가 나올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나올 수는 있는데 만 단위가 넘어가는 거는 좀 그냥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나오지는 않을 거고요. 약수의 총합 구하는 것까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의 퀴즈. 만약에 얘가 아니고 뒤에 얘는 안 적어도 돼요. C의 A제곱이 나왔어요. 얘 3개일 때는 어떻게 구할까? 약수의 개수의 L 플러스 1 계산해서 구해주시면 되고요. 약수의 총합은 1 플러스 C 플러스 C 제곱 플러스 해서 C의 L제곱까지 더한 거를 곱해주시면 돼요. 3개일 때는 마찬가지로 하나씩만 더 추가해주시면 돼요. 5개면은 계속 추가 하시면은 약수의 개수와 약수의 총합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여기서의 A, B라고 하는 거 얘는 적어주세요. A, B는 소인수예요. A, B는 소인수여야 합니다. 즉 어떤 숫자가 있을 때 소인수 분해를 한 다음에 나온 그 모양 가지고 약수의 개수와 약수의 총합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4번 문제 풀고 잠깐 쉬는 걸로 합시다. 14번 문제 한번 볼까요? 풀어봅시다. 자, 여기는 1323이라고 하는 숫자. 얘 소인수 분해할 때 당연히 2랑 3, 4, 5 아니 2, 3, 5 이런 숫자로 얘 수분해를 할 텐데 얘 2로 소인수 분해 안 되죠. 짝수 아니잖아. 그지? 다음 3으로 소인수 분해가 될까요? 네. 왜요? 해보니까 되는데요. 해보니까 돼요. 얘 3의 배수인 거 바로 눈에 보여? 네. 합쳐서? 각 자리 숫자 합쳐서 3의 배수면 3의 배수지. 얘네들이 6, 9 되니까 총 3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3으로 소인수 분해를 먼저 할게요. 그러면 4 맞나? 3으로 하면 얼마 나오냐? 440. 441? 땡큐. 자, 그 다음 얘 3의 배수니? 네. 네. 1, 4. 얘 3의 배수니? 네.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러면 7. 어? 아, 3인데요? 되네요. 3. 그러면 얘는 7제곱이다. 그죠? 그래서 3의 세제곱 곱하기 7의 제곱이다 라는 걸로 되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푸셨죠? 자, 보세요. 얘 다 더하면은 9잖아요. 9의 배수죠? 다 더해서 3의 배수면 3의 배수가 돼요. 다 더해서 9의 배수면 9의 배수입니다. 얘 9로 한 번에 소인수분해 하셔도 돼요. 알겠죠? 그러면은 얘 9로 하면은 1, 4, 7 얘가 됩니다.
자, 얘네들 다 더하면은 12잖아요. 9의 배수는 아닌데 3이 배수죠. 3으로 소인수분해 해주시면 밑에 있는 거랑 똑같이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9의 배수, 합이 9의 배수면 9로 소인수분해 하셔도 됩니다. 자, 3의 세제곱 곱하기 7의 제곱이에요. 약수의 개수 4 곱하기 3, 12개입니다. 아시겠죠? 자, 잠깐 쉬었다가 순열로 넘어가는 걸로 하시죠. 자, 계속 이어서 순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피규노트의 세 번째 거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3번 순열이라고 하는 거 보도록 할게요. 자, 순열이라고 하는 거 얘 기본적인 정의부터 한번 알려드리자면은 서로 다른 n개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총 r개라고 하는 거를 뽑을 거예요. r개를 선택할 거예요. r개를 뽑는다라고 합시다. r개 뽑고 얘네들을 줄을 세워주는 거예요. 줄 세워주기예요. 자, 줄 세운다는 건 뭐냐면은 순서가 딱 정해져 있고 그 순서에 맞게끔 줄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순열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때 순열을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데 순열은 p라고 나타냅니다. npr이라고 나타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순열은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네 번째로 순열의 성질을 보도록 할게요. 순열의 성질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순열의 성질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는 계승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계승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계승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팩토리얼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계승이라고 하기보다는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타내기를 n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고 얘네들은 계산할 때 n부터 1까지 전부 다 곱하는 거예요. n 곱하기 n-1 곱하기 해서 1까지 전부 다 곱해주는 거를 팩토리얼이라고 읽어줍니다. 물론 몇 가지 알아놓으면 편한 게 있습니다. 2팩토리얼까지는 솔직히 의미 없잖아요. 그죠? 2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거는 2 곱하기 1이니까 3팩토리얼부터 적어주자면 3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면서 6이죠. 그죠? 자, 4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거는 24입니다. 그 다음 5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거는 120이에요. 자, 여기에 있는 이 세 개는 반드시 외워주세요. 그래야 계산이 빨리 풀립니다. 3팩은 6, 4팩은 24, 5팩은 120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순열이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해볼게요. NPR이라고 하는 거. 얘 정의는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색깔 좀 다른 걸로 적을게요. NPR이라고 하는 거. 얘는요, 분자는 일단 앞에 들어가는 n 팩토리얼이 분자로 들어가요. 근데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n에서 r을 뺀 것을 팩토리얼로 계산을 합니다. 자, 얘가 정의예요. 근데 우리가 계산할 때는, 실제로 계산을 할 때는 이 정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기보다는 얘 이렇게 계산해요.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해서 어디까지 계산을 할 거냐. n-r 플러스 1까지 전부 다 곱할 거예요. 자, 얘네들 문자로 보면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n부터 해서요. 여기까지요. 총 n개, 아니 총 r개예요. r개. 총 r개입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이 순열의 계산은요. n부터 해서 r개의 곱이에요. 예제를 한번 들어보자면요.
OP2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OP2라고 하는 거 5부터 해서 2개를 곱하는 거야. 5부터 해서 2개니까 5 곱하기 4가 되겠죠? 그죠? 20이라고 하는 걸로 계산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정의로 적어보자면 얘는 5 팩토리얼 분의 5에서 2를 뺀 것을 팩토리얼이죠. 즉 3 팩토리얼입니다. 5 팩토리얼을 3 팩토리얼로 나눈 겁니다. 얘는 5부터 5, 4, 3, 2, 1 곱한 거를 3, 2, 1로 곱한 것을 나눈 거기 때문에 5 곱하기 4가 나오죠. 동일한 계산 결과가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예요. 세 번째로는 얘네들 그냥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NPN n부터 n개를 다 곱하는 거야. n-1, n-2 해서 총 1까지 곱하는 거라서 n 팩토리얼과 동일합니다. 다음 두 번째 np0이라고 하는 거. n개부터 0개를 곱했어요. 0개를 곱하면 0이 아니고요. 얘는 1이라고 합니다. 약속이에요. 다음 0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거. 얘도 약속입니다. 1입니다. 1 팩토리얼도 1이죠. 0 팩토리얼도 1입니다. 여기까지가 약속입니다. 순열의 성질까지 봤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요. 유형 6번에 있는 대표 문제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대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죠. 얘 순열의 개념을 써도 되고요. 경우의 수의 개념을 써도 됩니다. 17번 문제 한번 직접 한번 풀어보실게요. 자, 17번 1, 2, 3, 4, 5, 6 중에서 3개를 뽑아서 3자리 자연수를 만든다라고 하거든요. 그죠? 자, 얘네들 어떻게 구할 거냐. 일단 먼저 홀수입니다. 홀수예요. 세 번째에 올 수 있는 거 총 몇 개죠? 세 번째에 올 수 있는 거 홀수들만 올 수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1, 3, 5, 7입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1, 3, 5, 7 중에서 반드시 하나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 앞에 두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숫자는 총 몇 개죠? 앞에 있는 이 두 개의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거 총 몇 개죠? 1, 3, 5, 7 하나를 제외한 하나 6개 가능하고요. 그 다음은 5개가 가능하겠죠. 그죠? 얘를 다른 말로 바꾸면요. 하나 뺐잖아요. 6개 중에서 순서 정해서 2개를 나열하는 거예요. 6P2거든요. 이렇게 경우의 수처럼 생각해도 되고 순열로 생각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돼요? 자, 그리고 나서 6개 중에서 2개를 줄 세우는 거 총 30가지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올 수 있는 거 하나, 둘, 셋, 4개니까 총 경우의 수는 30 곱하기 4가 되면서 120가지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경우의 수로 생각하는 게 편하면 그걸로 생각하시고요. 순열로 생각하는 게 편하다. 순열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21번 문제. 자, 여기 보게 되면 1, 2, 3, 4, 5 총 5개를 뽑는데 최소가 2고요. 최대가 8이거든요. 그러면 8이라고 하는 숫자 하나와 2라고 하는 숫자는 반드시 하나는 포함되어야 돼요. 그죠? 반드시 얘네들은 뽑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3개는 3, 4, 5, 6, 7 중에서 3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어떻게 구해줄 거냐.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요. 2와 8이 들어갈 숫자들을 골라준 거예요. 2와 8이 들어갈 숫자를 딱 골라주는 거예요. 자리를 골라주는 거예요. 총 자리가 5개가 있잖아요. 그죠?
5개 중에서 얘네들이 2개를 순서를 정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5개 자리가 있는데 2랑 8이 줄 맞춰서 줄을 서는 거예요. 됨? OP2라고 하는 경우의 수로 5개 자리 중에서 2와 8을 줄 세우는 거예요. 적어줄게요. 5개 자리 중 2개 선택해서 줄 서는 거예요. 되시죠? 자, 그러면 2개를 먼저 줄을 세워놨어요. 그럼 남아있는 거는 총 3자리죠. 그죠? 5개 중에서 2개를 이미 썼기 때문에 3자리를 채우면 돼요. 이 3자리의 숫자, 이 3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5개 중에서 3개를 줄 맞춰서 앉혀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남은 3자리에 들어갈 숫자들을 줄 세워주는 거죠. 그러면 5개 중에서 3개를 줄 세워주는 거 OP3이라고 계산이 되겠다. 그죠? 얘는 남은 3자리에 5개 숫자라고 할게요. 5개 숫자에 숫자 중 3개 선택해서 줄서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2개, 밑에서 3개가 줄 섰죠. 그죠? 근데 5개를 줄 세우는 거는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사건입니다. 2개를 곱해주겠다. 그죠? OP, 색깔 다른 걸로, OP2 곱하기 OP3이라고 하는 걸로 계산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OP2부터 계산 한번 해볼게요. 5부터 차례대로 2개 곱하는 겁니다. 5 곱하기 4죠. 그 다음 OP3, 5부터 해서 차례대로 3개를 곱해주는 겁니다.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죠. 자, 얘 계산하게 되면 20 곱하기 60입니다. 총 1200개. 됐나요? 1200이 맞나 근데? 아니요. 아니죠. 네. 계산 20 응? 5개 자리 중에서 2개 선택해서 줄 세워주는 거. 5개 숫자 중에서 3개 선택해서 줄 세워주는 거. 거기서 인수분해 하는 거 아니에요? 어? 인수분해? 어디서 잘못했지? OP, 맞아요. OP3. 자, 얘네들 소인수분해. 1200이라고 하는 숫자 소인수분해 하면은 얘가 2의 4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이죠? 그죠? 자, 그래서 문제 똑바로 읽어야 돼요. 저처럼 실수하시면 안 돼요. 자, P 더하기 Q 더하기 R입니다. P 더하기 Q, 1 더하기 R. 2개 다 더하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온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7이다. 여기는 21번 문제예요. 여기는 풀이 과정 반드시 꼭 적어 놓으세요. 이 2가지. 얘로 계산을 한다라는 거 반드시 꼭 기억해 주셔야 하고요. 자, 21번 문제에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2랑 8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자리를 정해 준 거랑 남은 3자리를 숫자로 선택해 준 거. 2개가 순서가 다르잖아요. 생각하는 순서가 다르지만 똑같은 순열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전식 나열 유형 7번이죠. 유형 7번 보시게 되면은 얘네들 줄 세워주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순열 개념이거든요. 먼저 23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뒤에 있는 26번, 29번까지, 26번까지 총 2개 문제, 대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3번과 26번 2개 빠르게 한번 풀어보실까요? 23번과 26번 빠르게 한번 풀어봅시다.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여기에는 0, 1, 2, 3, 4라고 하는 5개의 숫자가 있는데 얘네들이 일렬로 나열해서 숫자를 만듭니다. 총 5자리 숫자다, 그지? 자, 먼저 첫 번째 자리에 0이 오는 게 가장 작겠다, 그지? 그지? 그래서 0을 넣는 거야 라고 하면 안 돼요. 5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0은 절대로 첫 번째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가장 작은 숫자를 찾는다. 1부터 와야 되겠죠. 그죠? 1, 하나, 둘, 셋, 4개가 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4개의 자리 숫자 선택해주면 되는 거겠다. 얘네들 남아있는 숫자 4개잖아요. 4개를 4개의 자리에 줄 세워주는 겁니다. 4p4죠? 얘 계산 어떻게 해요? 우리 저기 순열이 성질할 때 봤잖아요. npn, n 팩토리얼로 적는다고 했었다, 그죠? n이라고 하는 거랑 r이라고 하는 게 같다면 얘는 4 팩토리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경우의 수로 생각하자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4개, 3개, 2개, 하나니까 4 팩토리얼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은 많이 자리 숫자에 2가 들어가게 된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4 팩토리얼이 나오겠다, 그죠? 자,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제 앞자리가 3이잖아요. 3, 1로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 0이 들어가는 게 있을 거잖아. 3, 1보다는 작겠죠? 하나, 둘, 3개 있습니다. 얘네들 3p3, 즉 3 팩토리얼의 개수가 존재할 거고요. 자, 그 다음은 3, 1입니다. 3, 1이 들어가는데 3, 1 중에서 얘네들 개수를 셀 텐데 여기에 0이 들어오는 게 제일 작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얘네들 줄 세워주면은 2 팩토리얼. 자, 이제 대망의 3, 1, 2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하나씩 선택하기 때문에 3, 1, 0 다음은 3, 1, 2가 가능하다.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거는 0, 4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숫자가 3, 1, 2, 4, 0이 되는 거다. 이해되십니까? 순서를 쭉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있는 거 4 팩토리얼 24라고 외워놓자라고 했죠? 24, 6, 2, 1 다음이잖아. 그치? 총 다 더해주면은 얘가 48, 얘는 54, 56, 57, 58번째 숫자다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n이라고 하는 게 58번째 수가 된다라는 걸로 구하는 겁니다. 얘가 쉽지가 않아요. 이 줄 세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형 7번에 별표해 두시고 관계고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26번 보세요. 자, 26번 얘네들 풀이 다 적어놔. 자, ENP2야. EN부터 해서 2개를 곱하는 거잖아. 그죠? EN 곱하기 EN-1이겠죠? 얘라고 하는 게 뭐랑 같냐? 2 곱하기 n부터 2개를 곱한 거 n 곱하기 n-1 플러스 32랑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로 먼저 약분, 그리고 n으로는 약분 안 되고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은 2n제곱 마이너스 n이라고 하는 게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32라고 하는 숫자가 됩니다. 다 왼쪽으로 넘길게요. n제곱 얘 사라지죠? 이라고 하는 게 32가 되겠다라는 걸로 계산이 잘못했네요. 얘 약분 안 했네요. 16이죠. 얘네들 16이죠. 그래서 n제곱이라고 하는 게 16이라고 나옵니다. n이라고 하는 거 자연수기 때문에 4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유형 9번입니다. 유형 9번에다가 별표 3개 해주시죠. 자, 이 유형 9번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확통 과목에까지 다 영향이 미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유형 9번은 반드시 꼭 잘 하셔야 돼요. 따로 필기노트에다가는 적지 말고요. 예, 그 위에다가 그냥 밑줄 하나 해주시죠. 자, 이웃한다라는 말 뜻은 뭐냐면요. 서로 마주보는 게 이웃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옆에 서 있는 거를 이웃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웃하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 묶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총 5명이 학생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 2명이 이웃한대요. 두 명이 이웃해요. 얘를 하나의 묶음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2명이야. 그지? 2명인데 얘를 하나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얘네 2명이 있는데 사실은 얘네들 하나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총 4명이 있는 거잖아. 4명 줄 세워주는 거 4팩토리얼이다 라고 해줄 수가 있겠죠. 그죠? 4p 4니까 4팩토리얼이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 하지만 실제로는 안에 2명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지? 얘네들 2명 자리 바꾸는 것도 생각을 해줘야 돼. 1이랑 2 두 개 자리 바꿔주는 거 2팩토리얼입니다. 그래서 4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로 이웃하는 거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대표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29번입니다. 29번 문제 보면은 1학년이 2명이 있어요. 1학년 2명. 그 다음 2학년이 3명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3학년 또 3명이 있어요. 자, 참고로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요. 여기 문제 위에다가 하나만 적어 놓읍시다. 뭐냐면은 각각은 전부 구별이 되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순열 말고 조합이라고 하는 걸 볼 텐데요. 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이 다 똑같은 놈이에요. 1이라고 하는 애 2개가 똑같은 애고 얘네들도 똑같은 애고 얘네들도 똑같은 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얘네들은 각각 구별이 전부 다 되기 때문에 조합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그냥 챙겨주시면 됩니다. 자, 얘네들 같은 학년끼리 전부 다 이웃하도록 세운데요. 1학년 연혁 같이 서 있고요. 다음 2학년 3명 서 있고요. 3학년 3명 서 있습니다.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덩어리 하나, 둘, 3개가 있잖아. 얘네들 3개의 덩어리 줄 세워주는 거 3팩토리얼이라고 계산되겠죠. 근데 각각의 덩어리 안에 줄 서는 게 다를 수가 있잖아. 그죠? 여기에서 줄 서는 거 2개니까 2p2, 2팩토리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덩어리 2학년 3명입니다. 줄 서는 거 3팩토리얼로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죠? 자, 다음 마지막 3학년 덩어리에서 안에서 자리 바꾸는 거 3팩으로 가능합니다. 자, 따라서 얘네들 전부 다 계산하게 되면 6 곱하기 2 곱하기 6 곱하기 6이 됩니다. 계산 끝내 보면은 432라고 하는 경우의 수가 나오겠다. 이해되십니까? 됐죠? 좋아요. 자, 오늘 볼 거는 여기까지긴 한데 내용 자체 책에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긴 한데 우리 경우의 수에서요 하나만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죠. 총 5개의 구역이 각각 주어졌는데요. 5개의 색깔로 얘네들 칠하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물론 우리 시험 기간 들어가면 볼 거긴 합니다. 자, 얘 5개의 색깔로 서로 다른 영역이 칠할 거예요. 인접해져 있는 곳에는 색깔을 칠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가장 많이 접해져 있는 이 녀석부터 색깔을 먼저 정해주는 거예요. 5가지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얘 칠할 수 있는 거 총 5개죠. 그죠? 근데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거는 얘 색깔 제외하고 나머지 칠할 수가 있는 거잖아. 얘 4개 가능하죠? 다음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거는요. 얘 제외, 얘 제외잖아. 3개 가능하죠. 여기에는 얘 제외, 얘 제외 하니까 3개 가능하고요. 얘도 얘 제외, 얘 제외 해서 총 3개가 가능하다라는 걸로 색깔 칠해주는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런 문제도 있었다. 방학 때 물론 하긴 했습니다. 시험 기간에 들어가서 좀 더 심화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웃하지 않는 것부터 해서 조합까지 전부 다 끝내보도록 하죠.